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여러 논란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청문회 9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는데 첫 소식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9일 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갑질 논란을 직접 언급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보좌진들에게 다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청문회 때 고개를 숙였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거짓 해명 논란도 일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혹일 뿐 위법은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는데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예산 갑질을 추가 폭로했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낮에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형 인사는 바로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국민 갑질 정부로 비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심은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강 후보자는 정권에 누를 끼친다는 부담 끝에 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특검의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황제조사 특혜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던 만큼 특검은 협의는 필요 없다 거절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 이제껏 있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들 여럿에 대해 새롭게 수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취임 직후 나토 순방의 김 여사 수행팀으로 민간인이 1호기에 탑승했던 사건인데 특검은 이미 관련해 외교부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먼저 연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오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첫 순방에 나선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엔 민간인 신모 씨가 수행팀 명분으로 탑승했습니다. 신 씨는 대통령의 측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사 관련 안보 회의에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 동행한 겁니다. 신 씨가 순방 전 사전 답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비판이 일자 대통령의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나토 가시는 동안 민간인의 그 공군 1호기 탑승 논란이 좀 있어서 글쎄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당시 대통령실은 해외 행사 경험이 풍부해 첫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 업무를 맡기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이 첫 순방 당시 불거졌던 이 논란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이 발급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의 관련 자료까지 이미 확보했습니다. 관용 여권이 발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누가 지시를 내린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특검은 당시 신 씨가 답사했던 동선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방과 무관한 장소에 대한 답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순방 중 명품숍을 들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사적인 활동이 민간인 비선의 답사에 포함됐는지도 특검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여사의 핵심 측근이었던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2023년 나토 순방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수행원들을 데리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현지 언론에 포착돼 비판을 샀죠. 당시 대통령실 측은 매장에 호객 행위로 들렀을 뿐 물건은 안 샀다고 해명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물건을 샀는지,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국고가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리투아니아 한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 명품 매장에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회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두브롤리아이 등 고가품 매장 5곳을 들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 브랜드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김 여사가 소행원 16명을 데리고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영부인이 사전 통보 없이 매장에 왔다며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다른 일행이 와서 추가로 물건을 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JTBC의 행사를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매장 측 권유가 있어 들렀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단순 호객 행위로 동선에 없는 매장에 방문했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니 그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나토 순방에 민간인 비선 동행을 포함해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전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순방에 대통령 부인이 목적과 다른 일정을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통령실은 순방과 정상 외교에 예비비만 5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여사가 국가 예산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며 개인적인 물건을 샀다면 배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해선 집사 김예성 씨 부인 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검은 김 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태국이 아닌 여전히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는데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투자받은 184억 원 중 46억 원이 흘러간 회사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이사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가 오늘 특검에 출두했습니다. 김예성 씨 지금 어디 있나요? 특검은 김예성 씨가 몸담았던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끼쳤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은 투자금 중 일부가 흘러간 이노베스트 코리아를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예성 씨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4월 20일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했습니다. 부인 정 씨도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상당 기간 잠적해 있었습니다. 특검은 즉각 귀국해 조사에 응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김 씨는 아직까지 특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예성 씨가 현재 제3국이 아닌 베트남의 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부인 정 씨에게 김 씨의 출국이 도피 목적은 아닌지 조사하는 동시에 귀국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IMS 모빌리티에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를 묻기 위해 오늘 투자사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IMS 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피해자 유족 측이 주장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숨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협하면서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60대 아버지 A씨가 범행 이유로 든 건 가정 불화였습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뒤이어 A씨가 과거 이혼한 사실을 토대로 불화를 추정하는 보도들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어젯밤 유족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정 불화는 없었을 뿐더러 살인에 대한 어떠한 참작될 만한 동기도 없는 잔혹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아버지 A씨의 잘못으로 25년 전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숨기다 아들이 결혼한 8년 전 처음 알렸다며 A씨가 받을 심적 고통을 배려해 아들에게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실제 아들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므로 가정 불화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1999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다른 가족을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유족 측은 아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한 후 현장의 지인에게도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안방으로 피신했던 손주들과 며느리를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고 잠근 방문을 수차례 강제로 열려다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서를 접수한 경찰은 오늘부터 유족 측을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족 조사는 범행 직후부터 조율 중이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유족 뜻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